네. 어쨌든 간에 2024년 정말 다사다난했던 2024년 마무리했고, 네. 예. 이후에도 뭐 여러 가지 뭐 문제 있었는데 뭐 여기까지 나열하기는 그렇고, 자, 어쨌든 우리 한동수 위원님 중심으로 진행되는 토크쇼니까, 우리 의원님 워낙 열심히 하는 거는 다 아는데, 의원이 열심히 한다는 건 네. 조례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 의원님이 생각하는 조례 너무 많은데, 네. 뭐 대표적인 조례 한 게 몇 개나, 몇 개 필요하고 한 두세 가지만 네. 대표적인 조례 좀 말씀해 주시죠. 그 먼저 공무직 처우 개선과 관련된 조례를 제가 제정했습니다. 제주도 내의 공무직 분들이 공무원 분들만큼의 엄청 많은데 좀 와서 깜짝 놀란 게 공무직 분들만 해당되는 조례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는 제주도 내부의 규정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운영이 공무직 분들 같은 경우 이렇게 운영이 됐는데 이거는 좀 맞지 않다. 이 정도 규모에 있는 도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례 정도 좀 수준의 이 본인들의 권리와 처우와 관련된 부분은 조례로 담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제주도가 처음에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예. 왜냐면 본인들의 이 어느 정도의 인사권이랑 그다음 복지를 조례로 한다는 거는 의회의 승인을 의회의 심의도 바꿔야 되고 또 의회가 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강해지기 때문에 해서 제주도에서는 처음에 이 반대를 했는데 끝내 지금 뭐 총무과장님 같은 경우에 좀 이 협조적으로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주셔가지고 조례를 발의를 했고 처우 개선과 권리 보장이 조례로서 공무직 분들에 대한 대우가 좀 상승했다 그 조례가 있고 그 다음에 대학생 1,000원의 아침밥 맞아. 예. 대표적인 거죠? 네. 우리 한도수 의원님. 예, 조례가 있는데 이게 사실 농식품부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근데 농식품부에서는 예산을 정부에서는 예산을 제대로 안 내려줬거든요. 사업은 홍보도 하면서 그리고 또 제주도에서 이 사업을 좀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것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는데 청년시 담당관실로 주면서 그 다음에 대학생들한테 이거를 1,000원의 아침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마련하고 또 제가 또 의회에서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언젠가는 끊길 수가 있다는 거죠. 예, 뭐 정부가 바뀌고 그다음에 뭐 제주도 상황에서 여건이 달라지면은 언제든 1,000원의 아침밥이 사라질 수가 있는데 저는 그걸 원치 않고 대학생들한테는 아침밥은 1,000원으로 꾸준히 주자. 예, 그 차원에서 조례로 법제화를 하면서 제주도가 지속적으로 대학생들한테 1,000원의 아침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의무화를 했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대학생분들에게 1,000원씩 아침밥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공정관광 육성 조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진짜 엄청 급하게 만든 조례인데 왜 만들었냐면요. 그때 작년에 이 관광과 관련된 물가와 관련된 좀 이슈들이 많이 좀 터졌거든요. 뭐 축제에서 뭐 어떤 것들을 엄청 비싸게 팔아가지고 뭐 바가지다. 이 바가지 논란이 엄청 심해지니까 이 논란이 제주도까지 좀 미칠 영향력이 아주 커 보여가지고 그때 주말에 부랴부랴 와서 조례를 빨리 만들어서 제주도는 이런 방식으로 이 바가지를 극복하려고 한다라는 걸 선제적으로 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해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과연 제주도 물가가 정말 비싼지 식당 물가가 어떤지에 대해서 좀 빨리 우리가 과학적인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한번 진짜 봐보자. 물가 조달을 하자. 음. 예, 제주도가 무조건 비싸다는 그런 오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제주도민들도 막상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그 전국에서 제일 이 소득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오해를 좀 감안시키기 위해 이 물가 조사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미풍양속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가 나서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항을 넣은 공정관광 육성 조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준비하는 조례도 하나 말씀드려도 아, 될까요? 예. 아니 괜찮다면은. 네, 네, 네. 아직 제가 또 하나 또 만들고 있는 조례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이 계엄 음. 비상계엄과 관련해 가지고 내란이 음. 있었고 그 다음에 제주항공 이 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도 그랬는데 아마 많은 도민분들이 아마 그렇게 느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한 겁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그때 내란이 터졌을 때 어떤 분들은 밤새도록 TV만 보고 그 이후로도 계속 언제 또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엄청 압박감을 느끼고 지금도 대통령이 아직 체포가 안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좀 국민들이 많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제주항공 참사까지 겪어버리니까 와 저도 이게 심리적으로 무너지더라고요. 저조차도 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엎친데 겹친적으로 이렇게 힘들 수가 있지? 그래서 의원님 쓰러졌지 않습니까? 탄핵 서울에 올라가서 예. 탄핵 집회 참여하고 계속 조례 만들고 이러니까 그렇게 쓰러졌어요. 몸 괜찮죠? 예, 지금은 네. 완전히 네. 회복하고 네. 있고 요즘에는 저녁 자리도 최대한 피하면서 네. 운동만 네. 열심히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이 전문가분들이 글을 봤습니다. 그 심리학자분들이 지금은 국민적인 정말 좀 치유가 트라우마 극복이 필요한 시기다. 그래서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사고와 그 다음에 범죄, 그 다음에 재난 등의 상황에서 트라우마를 좀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주도가 지금 제주도에 트라우마 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트라우마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좀 트라우마 치료를 온 도민들이 좀 치료받을 수 있고 상담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워낙 열심히 더 생각나는 조례는 없습니까? 너무 많은데. 네. 이거 지금 남아있는 조례 제가 한동수의 이슈 한방이지 않습니까? 제가 한방 난임 조례도 만들었어요. 한방. 난임 조례. 한방. 예. 또 이슈 한방인 줄 알아요. 예. 의료적인 한방. 의료적인 한방. 예. 이게 이 난임 부부들이 요즘에는 결혼이 늦어지면서 이 난임에 겪고 있는 부부들 연령층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제주도 조례에는 이 난임 부부에 대한 한방 치료 지원이 나이가 제한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난임 부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서 아예 그 나이 제한을 아예 없애버리고 예. 한방 난임 조례 개정안도 내서 이것도 조례 개정이 됐습니다. 역시 일 잘하는 도요. 자, 저번에 그때 인터뷰 때 하다가 중간에서 워낙 말씀 많으신 분들, 말씀 잘하신 분들 때문에 우리 주인공인 한의원님께서 말씀하면은 행정사무에서 최고 의원으로 꼽힐 정도로 정말 대표적으로 화제가 됐는데, 자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제주개발공사, 제주개발공사부터 시작했고 제주도의 여러 기관들에 대한 그러니까 한도위에 속한 기관들에 대해서 철저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는데 생각나는 행정사무감사 내용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개발공사를 말씀하셨으니까 개발공사 거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제주도가 개발공사 삼다수를 만들면서 돈을 출자함에 따라서 이거에 따라서 배당금을 매년 받아옵니다. 근데 이 돈이 정해지지 않고 기존에 계속 170억 원씩 이 규정도 없고 그냥 170억씩 받아왔는데 규정이 없습니까? 예. 아무런 규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사회에서 얼마 주자. 예, 그런 식으로 결정해가지고 제주도에 계속 배당을 해주는 그러나 식으로. 예를 들고 매출의 순이익의 몇 프로를 네. 저희도 이게 없습니까? 예, 그런 게 그냥 이사회에서 이거 주자 예, 하면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예. 근데 매년 170억씩 줬는데 작년 저희가 결산 때 봐보니까 270억을 100억 더 늘었네요. 100억 더 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과정이지 해서 봐보니까 단순히 삼다수 개발공사 사장님께서 결정을 해서 제주도에 먼저 제안을 했답니다. 이사회 결정이 없이 그러니까 추후에 이사회 최종적으로 결정이 그게 많이 됐겠지만, 예, 최종적으로 됐겠지만, 해서 100억 원을 추가로 주는 걸로 해서 총 270억 원을 줬거든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가 좀 더 많이 받아오는데 그게 뭔 상관이냐. 예. 이게 제주도 이 행정에서는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할 수 있는데 개발공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행위죠. 어떻게 보면 이게 저는 배임까지도 볼 수가 있다는 게 왜냐하면은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건 개발공사는 공공기업입니다. 공기업입니다. 그러면은 공공성도 있지만 이 본인 이 회사의 이 자산을 좀 지키고 늘리려고 하는 그런 이 가치도 추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 돈이었으면 그 돈을 줬겠습니까? 내 회사 돈이었으면 그 돈을 줬겠습니까? 절대 안 주고 이 돈을 우리 회사를 성장하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게 좀 마땅하다고 보고 지금 아시다시피 제주도 삼다수에 대한 점유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 100억 원을 저는 제주도가 만약 달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개발공사에서는 그걸 주지 말고 이거는 우리가 한번 진짜 제대로 된 R&D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 삼다수 뭐 마케팅이나 이런 걸 더 강화하겠다. 해외 판로를 개척하겠다. 라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식의 사장이라면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에 저는 너무나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고 사실 지금 삼다수 한번 봐보십시오. 이 물만 이렇게 봤을 물통도 그리고 표지는 이제는 뭐 업무상 없애는 건데 근데 이게 해외에 수출을 됐을 경우에는 그걸 갖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 물 수준은 전 세계 최고입니다. 그렇죠. 삼다수는 에비앙보다도 더 좋습니다. 그런데 마케팅이랑 그다음에 R&D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해외 시장 개척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지금 제주도와 가장 가까운 전 세계 최고 시장이 상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상해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웰빙 붐이 불어나가지고 이 건강에 대한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제주도 하면은 이 천혜의 자연환경 이런 상황이 이런 그 가치를 알고 있는데 여기다가 전 세계 최고의 물이다라고 가져간다면은 이 사람들이 충분히 많이 소비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물병만 봐도 삼다수는 너무 안 예뻐요. 제가 이번에 그 우즈베키스탄에 한번 갔는데 거기 가서 이거 봐라 하면서 한 게 뭐냐면 물병입니다. 거기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에서 만드는 물병조차도 너무 이쁘고 정말 마시고 싶게끔 그런 물병인데 지금 삼다수 표지랑 그런 물병 정도 수준은 예전 90년대 예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거 갖고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 예. 이 물이랑 이 소비자가 이런 정보, 삼다수에 대한 제주도 물에 대한 가치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이 삼다수 물이랑 나 외국에 있는 그런 이쁜 물병이랑 보면은 저는 당연히 이 예쁜 물병에 있는 게 더 좋아 보이고 깨끗하고 시원해 보이고 이 물병을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R&D와 그다음 마케팅 부분에 대한 삼다수가 과감한 투자가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문득 100억 원을 제주도에 추가로 줘버렸다. 이거는 저는 이 경영자가 갖고 있어야 될 마인드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강력하게 좀 문제 제기를 했고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동수 의원님 말 뜻은 결국에는 개발공사 사장의 입장에서 기업의 사장이 아니고 어디 행정의 뭐 국장 수준의 네. 생각을 가졌다는 얘기죠. 예, 독립적인 예. 기관인데. 예. 예. 자, 개발공사는 앞으로 계속 한도의 소속이니까 계속 많을 거고 또 예. 다른 한림해상풍력도 좀 말씀을 그래서 드리고 싶은데 지금 한림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력 그다음에 남부발전 그다음에 뭐 현대 그다음에 두산인가 아무튼 여러 곳에서 이 컨소시엄을 맺어가지고 지금 한림해상풍력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불법 요소가 지금 발견됐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주도가 허가 면적, 그러니까 절대 보전 지역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제주특별법상 제주도만 갖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절대 보전 지역은 여러분들 그 바닷가 가면은 현무암 같은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산에 가면은 뭐 그런 제주도만에 갖고 있는 정말 우리가 앞으로 지켜서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될 정말 제주도만의 아주 가장 소중한 자연적인 가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가끔은 그러니까 예외 요소로 개발을 허가를 해줍니다. 이번 한림해상풍력처럼 공공의 이득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에서는 예외 조건으로 허가를 해주는데, 근데 한림해상풍력에서 최초의 이 허가받은 면적보다도 막상 제가 문제 제기를 하니까 더 추가로 개발한 부분이 발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변경 허가 신청을 했거든요. 우리가 사실 이 정도 면적을 개발하기 허가를 받았는데 이 정도 면적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므로 변경 허가를 해주십시오. 일단 이것도 잘못된 부분이죠. 그러니까 자기네가 이쪽 면적이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쪽 면적까지 더 해야 된다면은 변경 승인을 먼저 받아놓고 개발을 해야 되는데 다 개발해놓고 변경 승인을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되냐? 그럼 앞으로 아무나 어느 사업자나 다 본인들이 다 마음대로 개발해서 승인 받아버리게.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이게 사업자가 제출한 면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변경 승인을 또 행정에서는 또 해줍니다. 예, 동시에 경찰에도 고발도 해놓고.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경찰에서는 고발하고 변경 승인은 또 해주고. 예. 아무튼 뭐 공익적인 측면에서 어쩔 수가 없었다라는 건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주도에서 제가 또 문제 제기를 한 다음에 합동조사 TF를 꾸려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봤고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업체에서는 이 정도만 개발을 했다고 넓게 개발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정도를 더 측정을 해보니까 훨씬 더 많이 변경 승인을 요청한 그런 범위를 넘어섰다. 훨씬 넘어서서 개발을 해버린 거죠. 근데 행정에서는 그거를 그냥 모르고 있었다면요. 업체가 그냥 제출한 면적 그대로 승인을 해줘버리는 겁니다. 아니 내가 당시에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고 이 방송이 뭐 공중파에도 나갔고 각종 언론에도 이슈화가 됐고 이 많은 공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단순히 사업자가 제출한 면적 그대로 변경 승인을 해줬는데 이제 다시 측정해 보니까 이것보다는 더 크게 됐다라고 해서 제가 또 이번 행정감사 때 시장님께 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는 탁상행정 문제다. 경찰 이 조사가 끝나면은 우리가 뭐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비쳤는데 경찰이 아니라 사법 조치가 끝나면 근데 지금 또 보니까 절대보전 지역 변경 허가를 또 해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납득이 안 가는 게 지금 한림해상풍력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준공 승인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이게 본인들은 전기사업법상의 시범 운영이라 그리고 전력 거래도 하고 있거든요. 제주도에 원래 가능하냐 물어해서 우리가 좀 법적인 검토를 받아보니까 제주도에서는 자기네는 권한이 없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뭐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준공 승인 이전에는 불가능한 걸로 그러니까 법적 해석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는 전기사업법상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제주시에서도 그거를 굳이 지금 상황에서 절대보전 지역에 대해서 추가 개발 면적에 대한 변경 승인을 지금 해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사법적인 판단이 끝난 이후에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변경 승인을 안 해준다면은 한림해상풍력이 운영이 안 된다. 그러면은 공익적인 측면에서 변경 승인을 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식으로 된다면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근데 이거는 변경 승인을 하든 안 하든 업자 지금들은 사업체에는 운영을 하고 있고 굳이 그렇다면은 이거를 해줄 필요가 지금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다른 또 문제점은 지금 사업자 측에서는 아무런 사과나 해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잘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사과한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해결해 나가겠다. 제주도가 약속을 해주거나 그런 시도가 있어야만 이거 우리가 그래 알았어 한번 잘해 일단 너 잘못한 건 인정했으니까 앞으로 잘해 하면서 변경 승인을 변경 허가를 좀 해주던가 그러면 납득이 되는데 평소에는 뭐 이 도민들이 제기한 민원도 엄청 천천히 이렇게 우리 의원들이 하는 것처럼 천천히 하면서 이거는 엄청 서두르면서 지금 변경 허가를 좀 내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공유수면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때 그것도 초과로 면적이 개발이 됐는데 그건 이미 변경 허가를 해줬습니다. 공유수면은. 네. 신나네요. 네. 그러니까 공유수면은 솔직히 뭐 해양 관련된 해수부와 관련된 거니까 그거는 진짜 그것도 솔직히 좀 말이 안 되지만 그건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절대보전 지역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주도가 지켜야 하고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줘야 될 제주도가 갖고 있는 최고의 가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변경 허가를 해줄 경우에도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행정에서는 이걸 마치 뭐 사무실 뭐 서류 보는 양 이런 식으로 제주도를 가치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좀 조금 문제 제기를 좀 전달은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 해상풍력 같은 경우 그러면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종료 이후 상당히 시일 아니에요. 약간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범 운영이 지금 되고 있고 전력 거래까지 지금 그럼 이익을 벌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돈을 벌고 있다는 얘기네요. 예. 편법적으로 운영을 저는 한다고 보고 있고 이게 제주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이 앞으로 이런 좀 제주도의 친환경 에너지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거고 지금 다른 지역도 막 지금 검토 중에 있지 않습니까? 뭐 추자도도 있고 뭐 또 서쪽에 또 다른 지역도 있는데 이게 원활하게 되려면은 이번에 제대로 이렇게 돼야만 우리가 앞으로 좀 도민들이 안심하고 행정에도 맡길 수 있고 사업자한테도 맡길 수 있는 거지 함부로 이렇게 제주도가 허가한 면적을 자기네 마음대로 추가적으로 다 개발해놓고 그 다음에 변경 허가를 해달라. 그 후에 사과도 없고 아무런 해명도 없고 제주도가 완전 봉인 거죠. 이건 또 말하다 보니까 제가 또 분노에 차인데 이거는 정말 제주도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선진 사례가 아니고 문제점 사례로 표현이 되겠네요. 다른 행정시나 지역에서는. 사업자가 갑이 아니고 제주도가 갑이고 그렇죠. 제주도민이 갑이어야 하는데 이거는 뭐 진짜 그러면은 다른 도민들도 앞에 나가서 제주도 앞바다에서 다 개발해버리죠. 그 다음에 허가해달라. 변경 허가해달라. 그럼 제주도에서는 앞으로 어떤 명분을 갖고 그거를 거부를 할 거냐. 그런 형평성 문제도 분명히 발생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한도위에서 또 우리 한동수 의원님께서도 이 분야 계속 관여해갖고 앞으로 이 해당 내용 여기서 끝날 게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한 의원님하고 차후의 증명자와 함께 해상풍력 이 문제점 지속적으로 짚어나가고 이상 2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